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연합대학생 시국선언에 참여한 김명훈 청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아스팔트에 섰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이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이 저 반국가 세력과 싸워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칩시다.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여러분, 보수의 심장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심, 대구의 피와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이 당신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어둠을 지나 미래로 향하는 정치의 명분 도시, 보수의 심장,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뿌리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암울한 겨울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꽃이 필 걸 알기 전에 중요한 건 왜 우리의 뿌리가 병들었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저 북한과 중국이라는 병충해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론 보셨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북한의 지령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자, 우리의 주적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제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또 다른 주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중국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 놈들이 열세에 몰리자 그들은 중국에게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응답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원조한 중국이 6.25 전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미 원조 전쟁입니다.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것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군보다 5배가 많은 병력을 보냈고 참전 용사들은 북한군보다 5배가 많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과 북한입니다. 우리에게 반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6.25 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계략이라고 날조하고 선동하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지난 잃어버린 5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애국 정신을 계승한 국무 박근혜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간첩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빼앗아 반국가 세력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난 이상, 우리가 싸우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를 빼앗는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기업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와 화해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중국의 삼성 같은 기업입니다. 핸드폰, 통신기기를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듭니다. 중국 시장 내 가전제품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산당의 간첩 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웨이가 여러분 LG U+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그 LG가 신중 기업입니다. 뭐 신중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죄다 메이드 차이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LG가 통신 장비를 중국 화웨이 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작년 2월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중국 보안업체에서 8년간 LG U+ 통화 기록을 3TB를 빼간 것입니다. 그것들을 빼서 어디에 썼겠습니까?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사용한 장비가 뭐겠습니까? 바로 화웨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다 아실 거고 로맨스 스캠은 핵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나 라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쓰시는 분들, 막 예쁜 여자가 갑자기 자기가 공항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한국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답장을 해주면 인연이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매일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 뭐 오늘 하루 잘 보냈냐, 어느 순간 사귀고 싶다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얼마만 투자하라고, 막 1000만 원만 내면 10억을 만들어준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잠깐 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오랜 연락으로 신뢰를 쌓은 순진한 사람들이 돈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들 그 돈 먹고 도망가서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신중 정치 매수, 뇌물 자금으로 씁니다. 한국인들의 돈을 훔쳐서 한국 정치 매수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는 우리들의 사생활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 자료를 빼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국가정보법 17조에는 국가정보 업무 수행자가 기관, 조직, 개인의 통신수단의 정보 업무 관련 설비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의 도청 감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찍이 화웨이 장비가 미국 안보를 위협할 거라 예측해 2018년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간첩 대통령 문재앙은 동맹 미국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화웨이 5G 장비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보안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미국 법무부가 영업기밀 탈취, 은행 사기, 사법 방해 등의 13개의 혐의로 중국 화웨이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의 미군 파병과 군사 정비 배치를 재검토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화웨이가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 돈과 정보를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의 신의와 대한민국을 저버리는 문재앙이 반국가 세력의 앞잡이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정선거, 이제 사전투표소 통신망 장비가 뭔지 예측이 가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화웨이가 선관위의 배후에 있어 우리들의 소중한 표를 훔쳤습니다. 선관위
다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1, 2, 3, 4, 5입니다. 그런데 이 1, 2, 3, 4, 5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 정부 민원번호가 1, 2, 3, 4, 5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관이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워서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빼앗긴 주권이 투표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반국가 세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 누굽니까? 바로 언론입니다. JTBC의 1,000억 원 투자 유치, 민노총의 조중동 잠식, 중국모 문재양의 한겨레 설립, 2억 원 쾌척뿐만 아닙니다. 중국 우마오당 4천만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친중 연예인 지원, 좌파 연예인 스폰, 우파 연예인 죽이기, 반일 정서 조작, 반미 정서 조작, 우리가 보는 인터넷 뉴스 댓글들, 탄핵을 옹호하는 연예인들, 이게 모두 중국인들의 소행입니다. 이것은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진실을 왜곡하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장에 내세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전시 중인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림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도록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흑수저와 금수저 이론이 화제였죠? 계급 갈라치기가 시작됐죠? 하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금수저 위에 화교수저, 화교회택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화해의 기기를 들여 우리의 모든 기밀을 유출한 것도 모자라 중국인들의 법조계 진출 허용, 화교들의 대입 특혜, 화교 출산금 지원, 화교 결혼금 지원, 화교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위, 병설 유치원 영순위, 학교 장학금 지원, 공무원 특혜, 공공임대 주택 영순위, 공공분양 특별공급, 부동산 무제한 대출, 상속세 없음, 60만원 상당 백신 지원, 대출이자 할인,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 구매 허용, 그 외에 수십 개의 특혜를 퍼주면서 한국 내 중국계 인사들의 힘을 키웠습니다. 화교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노력 없이 부를 축적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법조계, 의료계, 정재계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를 중국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중국과 북한의 공작을 알지 못하게, 사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진실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바로 정치 명분 도시, 보수의 심장,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대구 아니겠습니까?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는 것을 넘어 보수의 뿌리 이 대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한번 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대통령! 윤석열! 부정선거! 수사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명훈이 이제 조만간 또 대학 시국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